이 질문을 또 이렇게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저희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을 청년 비례대표로 선발을 했고 청년들과 소통을 하기를 당에서는 바랬던 면이 있는데 자기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당내의 의원을 김영으로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하거나 말하고 싶은 생각은 크게 있지 않은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 치더라도 근데 그런 인식이 중앙일보 인터뷰 때문이어서 와전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속마음이신지 혹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이 인터뷰 이후에 제가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 혹은 청년 비례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아직도 한두 석 내주면 너희들이 그냥 그건 다 알아서 해결해라, 그리고는 퉁칠난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청년 비례나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신다면 꼭 그게 우상호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청년 정치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다 지금 586 정치인 분들 30대 초반에 다 정치 시작하셨거든요. 국회의원도 그렇죠. 시작하시고. 네, 맞아요. 네. 그분들은 그러면 그때 뭐 했냐? 네, 학생운동권의 학생회의 육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신 건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20살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30대 혹은 2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정치를 꿈꾸고 있는 많은 정치 신인들도 586 분들이 20대 대학생일 때 나라를 바꿔보겠다, 이 나라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진짜 저항하고 혁명처럼 그 역할을 하셨다면 지금 젊은이들도 그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젊은 사람들 몇 명들이 티파티하고 그냥 간담회 몇 차례 하고 그러면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대학교 학생회를 바로잡으면 대한민국이 바로잡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셨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우리 세대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셨던 것을 지금의 후배 세대도 똑같이 하고 있다. 다만 그 후배 세대들은 정치의 영역 안에서 정상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조금 더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발언 듣고 좀 제일 별로였던 게 별로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 당 안에서. 이게 무슨 굉장히 비겁한 태도죠.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 안에서 김광진, 장하나 전 청년 비례 의원들이 걔네들은 뭐 했냐라고 말을 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면 절대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본인이 말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인용하면서 얘기한 태도가 좀 별로였던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 정치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그 정치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청년 정치도 있고 여성 정치, 뭐 다른 소수자 정치들이 있는데 이 정상 정치의 그 코어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작은 정치의 영역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마치 우리 테이블에 앉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별도의 작은 테이블을 하나씩 떼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청년들은 여기 테이블 줄 테니까 여기 가서 니네 한번 얘기 잘해봐. 뭐 여성 정치 여기 떼어주고 뭐 여기서 한번 얘기를 잘해봐. 근데 아무리 그런 작은 테이블들을 많이 떼어주고 지원하는 것처럼 생생은 내지만 결국에 그 메인 테이블에는 절대 앉히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이번 우상호 의원 발언에서 전 여과없이 드러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 테이블에서 받아줄 의사가 없는 이상 저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메인 테이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식인데 최근 뭐 최저임금이 뭐 뉴스의 중심에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할 것인가, 깎을까 올릴까 뭐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 고민이 얼마 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익위원, 그 다음에 사측위원, 노동위원 해가지고 9명씩 9327인데 그 중에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당사성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있는 건가? 혹은 뭐 그걸 꼭 세대로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세대적으로 청년 세대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최저임금의 삶과 밀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는 것인가? 공익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뭐 교수님이거나 학자거나 뭐 노동부의 전직 관료거나 변호사시거나 이런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장은 이거예요. 변호사? 그래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로스쿨 전역해서 전역이 아니죠. 너무 군인적이에요. 로스쿨 이제 막 졸업해가지고 아직 학자금 대출 남아있는 그 변호사가 바라보는 최저임금의 관점의 느낌과 이제 나도 대법원장까지 해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조금 도와줄게 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방식과 이게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인가. 혹은 사측을 대표한다고 치더라도 맨날 뭐 정경련 대표, 중소기업 협동조합 회 대표 이런 분들이 아니라 1인 창업하셨거나 아니면 직원 한 2명 데리고 있는 이제 벤처 창업 기업의 대표자. 나를 불러야 돼. 네. 내가 생각하는 날 불러야 돼. 최저임금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청년들 모여서 한번 토론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걸 하거나 아니면 더 멋지게 한다고 뭐 300인 원탁회 뭐 그래서 뭐 시민들께 열린 토론합니다 이런 걸 하는데 그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반영하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뭐 몇천 명, 몇만 명 항의 사안 이런 거 연명부로 받아요. 그게 법안 심의할 때 의미가 있느냐? 그건 법안 심의 회의장에 가져오지도 않아요. 갑자기 빡치네. 네.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물론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실제 그것을 그 법안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냐? 그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 테이블에 그러면 네 대표자가 와서 앉아봐라.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진술인으로서만 앉으면 의미가 없고 다음 선거에서는 여러분들 그러면 20만이 이거 연서명하지 말고 투표장 가서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봐라. 그래서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이 테이블로 와라. 그렇죠. 라고 하는 형식으로 최대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네. 큰 테이블로 불러오는 과정. 그러니까 김광진 전 의원님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비례로 선출됐던 과정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오디션 형식의 공모를 해서 이제 후보 추천을 받아서 이제 직접 청년들이 이제 투표까지 하게 하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거대 정당에서도 저런 움직임이 있는 걸 보니 청년 정치를 좀 기대해도 좋은 게 아닐까?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20대 국회가 열린 지 꽤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때보다 퇴보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비례의 원칙에 의거한다면은 확실히 수치상으로는 퇴보를 한 게 맞죠.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20대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2분이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4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이 된 건데 3명이었는데 한 분이 올라가서 2분이십니다. 근데 그러면 0.66%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00 300분의 2니까 숫자 전공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김혜영 의원이 맞아요. 김혜영 의원님. 39세로 들어오셨다가 40이 돼가지고 맞아요. 저랑 동갑이시. 영포티시 그냥. 김영은 아니 그렇게 묻지 마세요. 현재 20대 국회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다는 거. 점점 높아졌다는 거. 물론 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따라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점점 국회가 고인물이 돼가고 있는 증거는.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hin고님부터 답변 드리면 20대 총선 끝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됐는데도 이게 안 됐다 이거는 좀 그런 거죠. 그리고 청년 정치가 말씀하셨던 세대적 보완 장치나 이런 것들이 좀 되려고 하다가 20대 국회가 안 됐다. 청년 정치의 소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는 청년 정치를 따로 놓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청년 말고도. 예, 청년 말고도. 그러니까 20대 국회에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으죠. 사실 우리가 시스템과 규정을 잘 구축을 해놔도 사실 정치적 상황의 어떤 변동 때문에 또 다시 청년은 소외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제 국회에 계시는 또 이제 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누군가 21대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데 뭐 저 하나의 출마가 중요하다기보다 두 분의 얘기처럼 실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공고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힘에 밀리니까 항상 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역으로 치면 힘을 키워야 돼요. 근데 정치형에서 힘은 숫자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당선돼서 국회 안에 들어 있었다면 그렇죠.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리 비대위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여성 공천이 흐트러지거나 여성 비례대표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쨌든 일정 정도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을 형성했죠. 네. 다만 저는 이분들이 이 세력화를 이루는 것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여성은 이렇게 됐는데 청년은 왜 안 됐냐?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은 진짜 이제 이걸 세력화를 시작한 게 한 6, 7년밖에 되지 않아요. 국민의 뜻이 네. 제가 들어가서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국민의 뜻이 그것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맡겨진 소임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조회수 낮은 방송에서 출마 선언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아 지금 무시한 건가요? 힘들죠. 사과하세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김현정의 뉴스쇼나 김어준 뉴스공장쯤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출마 선언해야 가오가 서는데 그렇죠. hin주대첩에서 힌주대첩은 좀 내가 김광진인데 hin주대첩에서 출마 선언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의사 표현이신가요? 아니 뭐 출마 선언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직은 국민이 저를 필요로 하시는지 아닌지 이 말 너무 웃기네. 라고 하는 것에 이거 대해서 오프닝으로 따는 거였지. 답을 못 내리고 있다. 청년들 중에도 내가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게 꼭 청년을 위한 정치가 아니더라도 정치의 뜻을 갖고 있는 지망생들이 많은데 그들이 실제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을 해보시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일단은 청년 정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언제부터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원래 우리는 정치 신인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정치 신인이 정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거의 정치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좀 뽑아줘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좀 잘못하고 있으니까 청년 정치인들 좀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감이 좀 째째해 보인다.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그렇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단어의 활용의 시작이 네. 어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활용을 시작한 건 아닐까.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중에 청년 몇을 띄워주는 것으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스럽게 청년이란 단어가 최근 들어서 약간 준비되지 않은 혹은 조금 뭐 말 많은 불만 많은 불만이 많은 뭐 이제 이런 이미지 이제 인식되다 보니까 청년 정치인을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 몇 살이든지 간에 학생이 출마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고착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답변 드리자면 정치 신인이 그게 청년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정치 신인 정치라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죠. 네. 내 정치 세력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정치 세력은 인지도적 정치 세력화일 수도 있고 그 나이대에는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되거나 뭐 할 수 있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또 연관해서 보면 인적 네트워크 자체가 50대, 60대에 비해서는 협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소규모화 이것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죠. 네. 그게 연관될 수도 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수반되는 거죠. 중요하죠. 예. 거기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세력화의 지원도 부족하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업으로서 정치, 우리 뭐 정치 얘기하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 정치, 네. 서명호 정치 이야기 하는데 정말 직업으로서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제가 35에 치킨집을 하나 차리려고 해도 이 치킨집을 차리려면 어느 프랜차이즈를 계약할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1억을 모으려면 내가 어떻게 몇 년간 준비해야겠다 라고 하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수의 또 요즘 청년 정치인들 혹은 정치 신인, 정치를 꿈꾸는 분들 중에서는 선거 그냥 3개월, 몇 개월 남기고 나도 한번 출마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돈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시거나 우리가 조직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는데 낙선한 어떤 의원 혹은 정치를 직업으로서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떨어진 그날부터 4년간 그 지역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뭐 어떤 단체 모임 활동도 하고 또 자기 역할 안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혹은 선거를 위해서 급여에서 일정 부분도 적립해 가면서 돈도 모으기도 하고 선거에 준비하잖아요. 네. 내 직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시사정비소 마지막 회의로 1년 만에 다시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아 벌써 1년 됐나요? 네, 그 1년 전이에요. 작년 여름이었으니. 근데 저야 뭐 이제 그 편의점하고 hindu대첩 방송 몇 번 했으니 그렇지만은 의원님께서는 1년 만에 다시 뭉친 소감이 혹시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hindu대첩을 보면서 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잘 안 들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와서 봤더니 3명이 이 작은 핀마이크 같은 거 하나를 놓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직설에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정기 CMS 가입으로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저 뜻밖의 괜찮은 질문이었어. 그러게. 난 망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특급 게스트를 최초로 모시고 그 청년 정치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을 나눠봤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좋은 청년 정치는 청년 정치라는 말이 사라지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청년 정치의 궁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정리되죠? 제가 원래 정리 좀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영화 나왔던 그 미국 대법관 이야기 다뤘던 영화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제가 성함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빈즈버그 대법관. 아, 그런가요? 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미국 대법관 중에 여성은 몇 % 정도가 돼야 되냐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냥 되면 된다. 그쵸. 왜 남자가 모두일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모두일 때는 그게 문제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라고 하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의 청년 세대의 문제, 뭐 여성의 문제 혹은 다른 여러 소수자의 고민들도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비율을 맞춰서라도 할당을 해서라도 그 비율을 채우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그 역할들을 해주시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들어온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하는 논쟁이 없어지는 사회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청년 정치인분들은 다들 그 출연료를 다들 고사하세요. 저는 받을 겁니다. 특별하게 출연료를 꼭 달라고. 청년 정치인이니까 난 꼭 출연료를 받아야 돼.